이야기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신문 읽기 시간! 와! 인터넷과 종이 신문, 그리고 여기에 영상이 첨가된 지역신문 최초의 첨단 융복합 매스미디어 비사이로 세종일보의 이야기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신문 읽기 시간.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죠? 잘 모르겠네. 네, 블록 타임으로 그, 해서 얘가 기억할 건데 13회 정도 되지 않았어요? 13회나 지금 아니 13일 14, 15 15회쯤 될 것 같다. 15회쯤? 나 16인데 그러면 15회로 지정을 하고 15회째 12면에 오늘은 특집편이에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날 뭐를 했죠? 5월 9일 날에 투표를 했고 대선 대선 선거 대선 투표를 했고 5월 11일 날에 이제 취임식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나라 대통령이 바뀐 거네요. 그렇지. 네, 사실상 없었다가 새로 생긴 건데. 근데 신문 표지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신문 표지요? 저 꺼내놨잖아. 신문 표지가 우리 신문이 몇 호라는 거. 이렇게 몇 호냐면요. 이 신문이 2017년 5월 15일에 나온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커버 스토리 타이틀로를 네, 이게 몇 제1면? 호지? 네, 제 10호예요. 얘는 10호고. 네. 10호에 12면? 네, 10호에 12면이요. 기록을 잘 남겨야지. 네. 많이 바뀌었네요, 저희 네. 신문이. 타이틀은 누가? 타이틀은 우리 윤기가 읽을 겁니다. 거기에 읽으세요, 홍변아.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세종 행정수도 완전 기대 완성 기대. 아네 그. 완성 기대 문재인 대통령 네. 취임 세종 행정수도 완성 기대 이거요 타이틀이. 자 채연이. 채연이 뭐 읽을 거예요? 근데 소제목. 아니 취임에서 취임에서. 아, 취임. 질문을 계속 질문하고 해. 질문. 취임이 뭐지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 대통령이 됐으면은 당선자인데 대통령 자리에 딱 앉아 청와대에 들어가게 될 때를 취임한다 그래. 임명이라고 하고. 임명은 이제 우리가 직장에 가면 임명장을 받아. 그건 대통령은 취임이라고 해. 다음 소제목 누가 읽어? 저요. 네가 진행해. 네. 채연이요.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국가 부동산 값 상승 예상. 야, 부쩍 띄어읽기가 안 됐어. 뭔 말인 거 못 알아듣겠다. 띄어읽기가 안 됐어. 뭔 말이야? 했는데? 했는데.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읽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부가 부동산 값 상승 예상. 부각하고 쉬어야줘야지. 부가?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값. 부각 부동산이라는 말은 없어. 부가 부동산 값 상승 예상. 이춘희 시장. 최교진 교육감 공약 실현 위한 브리핑. 위헌 브리핑? 위한 브리핑. 아, 위한 브리핑. 잘 읽어. 그 소제. 야, 네가 얘기를 해줘라. 네. 소제목이라고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지. 할아버지가 하는 거 아니잖아. 네. 아, 질문만 하는 게 진행은 네가 하는 거야. 오늘 해봐. 네, 여기까지 소제목이었고요. 이게 이제 윤기가 아니고 채연이구나. 채연이 읽어주세요.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세종 시민들은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강화에 대한 완성을 굳게 믿게 되면서 도시의 부가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커다란 기대감에 부풀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정수도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라면서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투표를 실시해 그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론이 모아지면 개헌 과제에 포함시켜 꿈을 이루겠다고 밝힘에 따라 세종 시민들은 확실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윤기예요. 윤기. 이거 실질적인. 실질적은 네.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이 진짜. 아닌 진짜. 참으로 그런 뜻이죠. 근데 채원이는 질문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읽기만 또 했네. 있어요. 해봐. 저 아까 전에 했는데. 지금 읽은 것 중에서. 지금 또 부가 아니에요. 잠시만요. 부가? 부가 여기 아니에요. 부각도 하려면 해? 아니래요. 부각 알아? 아니요? 부각은 과자 이름이 아니요. 아. 나타났다 이거예요. 아, 저 개별. 부각이요. 부가 나타났다. 나타났다. 그 다음에 윤기네요. 또 국회 왜 이렇게 말에 힘이 없어? 그럼 윤기네요. 또 국회 분군과 청와대 제2 경제들이 다 힘이 없지 집무실 이거. 설치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에 대한 공약이 부각되면서 세종시 주택 매매 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흔들지 마. 12일 현재 한국경제원의 기준 전국 주택가 가격 동향 조사. 조사를 보면 세종의 주택 매매가는 1일 기준 1일 기준 0.06% 0.06%보다 상승폭이 대폭 확대가 된 0.15% 0.15%. 0.15% 올라 전국 최초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 잘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종 매매가 상승과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따른 후광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근진 교육감은 11일 오전 10시와 오전 11시 각각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에 발빠르게 새 정부 출범과 세종시 공약 시정 방안과 미래 세종 교육을 위한 제안 등을 주제로 기자들에게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너무 잘 읽었어요. 잘 읽는 게 아니라 질문이 이렇게 없으면 질문이요. 재미가 질문이요. 없어서 보는 사람이 못 읽어. 저요. 중간중간에 다들 질문을 해야 돼. 다 이해를 했어? 끊어도 돼요? 그럼 질문하면은 잠깐 쉬면 되니까. 아. 누가 먼저 들었어? 제가 먼저. 네가 읽었으니까. 뭐요? 여성가족부가 뭐예요? 정부의 우리나라에는 네. 대통령 밑에 장관과 그걸 부처라고 하는데 부처. 부가 15개, 처가 2개가 있어. 네. 그 정확한 거 모르겠네. 근데 여성가족부 17개 부처. 쓸데없지 않아요? 여성가족부 진짜 없던데? 여성가족부 쓸데없는 게 뭐야? 가면 여성가족부라는 건 국방부, 외교부, 문교부, 교육부 이런 식으로 네. 여성과 가족을 담당하는 부서를 여성가족부. 근데 왜 남성가족부는 이 옆에 없어요? 있어. 남성가족부. 남성가족부 필요성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남자들은 너무 독재를 하니까 하는 짓 되게 없는 것 같은데, 여자들을 좀 잘 이렇게 받든다고 생긴 거죠. 이해 갔어? 또 너 하나밖에 없었어? 아니요, 또 있어요. 하고요. 뭐야? 브리핑. 이거 비틀지 마. 브리핑. 설명. 네? 설명. 브리핑 설명. 영어로. 오, 저요. 응. 이게 저요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저요. 고공행진이요. 나도 그거 몰라. 고공행진. 함께 한다는 거. 저공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네. 고공은 높을 꽂자. 높을 꽂자.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 행진, 고공행진이야. 그렇군요. 근데 질문. 매매 가격. 매매 가격 사는 것을 사고 파는 것을 매매라 하거든. 그래서 파는 것을 정확히 따지면 매도라 그러고 사는 것은 매수라고 하는데 매도와 매수를 합쳐서 매매라고 하고 가격은 금액. 또 상승폭. 상승 올라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이것이 네. 1cm냐 5cm냐 1m냐 네. 1,000원에서 10,000원이냐 10만 원이냐 이 폭을 폭이라고 그래. 폭 네. 알잖아 폭. 네. 한국말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상승폭. 네. 응. 다음은 제가 읽어요. 읽겠습니다. 너 질문 또 없었어? 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말 해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너 설마 숫자를 못 읽어서 그런 거 아니겠죠? 아닙니다. 여기 저 소수점은
0점 밑에는 15 이런 단위가 없어. 네. 아직 안 배웠지 너 소수점 안 단위? 배웠니? 응, 안 배우면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래도 잘 읽어줬으니까 바로 저 읽을게요. 이날 이춘희 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26만 세종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종시는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세종시 관련 공약과 현안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새 정부 출범과 세종시 공약 실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세종시는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해 세종시와 관련된 공약과 현안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대선 기간 동안 각 당의 후보들에게 5개 분야 17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세종시 핵심 과제인 첫 번째,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 세종에서 서울고속도로 조기 완공. 두 번째, 공주에서 세종, 세종에서 청주 고속도로 건설. 세 번째,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네 번째,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기능 지구 활성화. 다섯 번째,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등 6개 사업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됐다. 질문이요. 저도요. 질문 몇 개 있어? 저 저 3개. 3개요. 너는? 얘는 다 알아들었을까? 그러면 그건 기자 실력인데 질문이 너 곤란하 뭐 곤란해. 이거는 저는 단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을 파고드는 내용을 건데 모르게 참 차츰 그렇게 돼야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런 공약이 반영이 됐는데 이런 공약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그 사업에 관한 문제인데 일부의 학교를 이제 폐교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거는 뭘까요? 대통령 공약이 이번에 201개였었는데 네. 네. 그걸 100개로 축소하는 작업을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국가정책위원회라고 출범을 해서 지금 100개로 줄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학교를 네. 폐교하고 뭐 새로 신설하고 뭐 혁신학교로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는 네. 여기 글에는 안 나온 건데. 사실 궁금했었어. 이게 사업 문제가 나오다 그거는 보니까. 앞으로 이제 국가정책기획원이라고 김진표 저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 하던 분이 위원장으로서 그 대통령의 공약을 막 펼쳐놓은 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다듬어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때 봐야 알아. 그리고 또 궁금한 거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세종이 이제 학교 교과를 보면은 새로운 중심 세종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런 만큼 세종이 행정수도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청와대가 세종시로 내려온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그것도 정책 네. 국가정책연구 정책위원회에서 네. 청와대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질문들 구상하고 있어.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와대 분원이 오느냐. 청와대는 안 오느냐. 네. 어떤 후보는 온다. 어떤 분은 안 온다. 그리고 국회도 분원이 오느냐. 국회가 통째로 오느냐 하는 것도 나올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1차적으로 국회는 몽땅 내려오고 청와대는 분원이 오느냐 마느냐도 국민 의견을 봐서 한다고 했으니까 국가정책위원회에서 나오는 걸 보고 결정해서 좀 이따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문. 있어. 다음 질문 세 개 하나 더 있어. 그거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긴 한데요. 할아버지가 이미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요? 네. 뭐, 출발. 출범이 출범. 뭐니요? 출범? 출범이라는 건 그 배가 떠나는 걸 출범이라고 하거든. 그거에 비유해서 시작됐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한다. 그거 출범이야. 너는 단어 중에 또 현안은 지나간 거 말고 앞으로 거 말고 현재의 안건 지금의 중요한 문제 이걸 현안이라고 해. 질문. 뭐 지구 활성화. 지구 활성화? 지구 별달 지구? 네? 별달 지구? 지구 활성화요. 아 그러니까 지구 별달 지구가 아니고 그게 무슨 지구라는 게 목적어가 빠졌어. 어디 있어 지구 활성화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기능 지구 활성화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을 안 하고 지구 활성화하면 지구 달 별 태양 그렇게 지어야 되잖아. 국제 그거는 앞에 거는 앞에 국제 뭐? 여기 과학 국제과학 비즈니스 비즈니스 벨트 기능. 저기 지구 우리 저 반석이 쪽에 네.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벨트 있어요. 센터. 벨트가 있어요. 네. 과학단지도 있고 여기 일대를 국제 과학 비즈니스라는 건 영업 활성화
행동 그런 거거든. 그 경제 이런 것을 그 몽땅 모아놓은 걸 지구라 그래. 네. 땅의 구역을 땅지자에 구역을 지구라고 해. 거기 활성화. 여기 좀 그 좋아지는 도시가 되는 거. 다 했어? 다 했어 너는? 네. 세 개 다 있고 일기. 저는 채연이가 거의 다 발표해가지고. 아 둘이 똑같은 발표한 건 질문. 아니고 아, 질문을. 질문해가지고 발표는 저는 하라고 하나밖에 그래. 안 와. 그러면 하나밖에 제가 한- 윤기 거 할래요. 하나 아, 그래 한 개. 그래. 방안. 방안. 네. 그 방 바깥에 뭐 안방 뒷방 하는 게 아니고 아. 네. 방법을 내어놓은 네. 그 글이나 글. 대책이나 이런 거. 아. 그 방안이요. 그래서 그건 방이나 부엌이나 이 방이 아니야. 방법을 내놓는 것을 방안이라고 그래. 방법을 내놓는 것. 뭐 하나 뭐 저요? 저도 원래 좀 단어를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하나 물어봐.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행정대학원을 설립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설립을 하시는지? 저기 세종시에다. 네. 행정대학이라는 것이 지금 많은 대학에 있어요. 네.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도 행정대학원 교수도 있고 그래. 행정학 박사도 있고. 오, 네. 누군가 우리가 저 석가원에서 행정대학원 박사님이잖아. 네. 그런데 이제 세종의 대학교를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아. 그 이제 저 사립이 있고 국립이 있어. 사립은 개인이 세운 거. 네. 그리고 이제 국가가 세우는 게 국립이요. 네. 국가에서 행정대학원을 세운다고 한 건데 왜 세운다고 했을까 여기다? 새로운 중심. 아, 여가 행정의 수도이면서 앞으로 행정 수도니까 행정대학원을 국립으로 세운다고 했나 보네. 네,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갈까요? 우리 채연이. 특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특히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개정해 세종시를 제주도와 함께 분권. 분권 시범지역으로 운영할 것을 정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세종시는 먼저 정부 및 국회와 협조해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지부실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분원에서는 외교, 안보, 국방 관련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세종시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부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및 의원회관도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요. 윙키. 안보요. 안보? 네, 안보가 무엇입니까? 아까 안보 말했잖아. 안보는 진짜? 전쟁이 안 했어. 안보 안 했어. 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튼튼하게 지키는 걸 안보라 그래. 안보와 안전이 달라. 음. 그러니까 국가 안보라고 하지. 네. 지금 싸더니 뭐 저 북핵이니 하지. 네. 이런 게 다 안보 문제, 국방 문제. 네. 안보가 잠자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먼저요. 네. 그건 아직 안 가르쳐서. 오. 지문 분권 자치분권이라고 해요. 자치분권. 권? 그러니까 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걸 분권. 권리를 나눠주는 게 분권이거든. 오, 네. 자치는 혼자 다스릴 수 있는 게 자치요. 네. 그러니까 자치분권이 앞에 무슨 말 속에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무슨 앞뒤문을 문맥을 읽어. 세종시와 세종시를 제주도와 함께 특별자치시가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어. 제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가 아니고 그냥 그렇지 제주 특별자치시. 네. 여기는 세종 특별자치시. 네. 그러니까 자치시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권리를 많이 내준다. 그거예요. 네. 저요? 아 저는 이미 말했어요. 그래서 네. 뭐 대안. 다른 방법, 대책으로 내놓는 새로운 방법, 오. 대안, 낱말이네. 네. 저도 한 개 더요. 청와대가요 저희 나라 있어요? 청와대가 우리나라에 안 있으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럼 쟤는 그 물어볼 수 있어. 안 청와대는 배우나요? 대통령이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무실이요. 음. 그게 청와대라고 불러 푸른 기와라는 저희 뜻인데. 그때
그 청와대 별장 어디더라? 거기 가봤지 않았어요? 청와대 별장도 8대는 가봐야 되는데. 나는 거기 가봤는데 의리아래 그러면 청와대는 서울에 있는데 그럼 청와대가 청할 때 푸르청이에요? 청와대 홀청이 뭐야? 청와대의 푸르청, 청자가 한자로. 푸를 청입니까? 푸를청이야. 기와와자. 푸른 기와. 푸른 기와집이라는 뜻이요. 그런데 그것이 서울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지금 네가 방금 있는 거 보니까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여기다 만든다 그러네. 집무실. 그 방금 너 읽었지? 그럼 집무. 집무는 그럼 와서 여기는 아예 반서울인데? 집무라는 건 근무인데 네. 근무를 다른 말로 잡고 일하는 걸 집무라고 해. 네. 잡을 집자요. 그래. 그러면은 대통령이 세종시에 와서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청와대에서 하는 일을 지금 하겠다. 지금 청와대는 본관이 있고 여민관이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큰 고래등 같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비서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좁은 방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 여민관에서. 그런 식으로 말해. 아니 뭐. 세종에다가 제2집무실을 만든다고 해. 박수네 이거 진짜. 네. 그러면 제1 집무실은 서울에 있죠. 서울이고. 청와대가 제일. 지금 청와대를 떠나서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해서 광화문도 얘들 안 가봤네. 안 가봤어? 광화문 안 가봤어. 광화문에 광화문에 그걸 다 데려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계획 세워야 되겠네. 서울 네. 얘들 광화문에 가서 세종대왕은 세종 그거 다 봐야지. 청와대도 보고 다 봐야지. 자, 거기 그럼. 그게 우리 새긴다 그래. 다음은 누구예요? 다음 누굴까? 나. 그렇지, 윤기지. 이어시는 수도권에 소재한 미래창조과학부와 처음에 뭐라고? 윤기야. 이어시는 아니고 이어시는이라 있는 거야. 아, 이어서의 준말이잖아. 이어시는 수도권에 소재한 미래창조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각종 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고시 및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 설치 목적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해 지방 분권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조직 자율성 확보, 실질적 재정 특례 보장 지역 인재 할당제 등을 담을 계획이다. 또 자치경찰제 빨리 읽으려고 하면 더 느려져. 더듬고 천천히 읽으면 돼. 윤기할 수 자치경찰제 있다.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기관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도 정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기 그래도 잘 읽었다. 질문이요. 질문이요. 자치분권이랑 지방분권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자치분권이란 건 특별자치시의 네. 세종시의 자치권 권리를 나눠주는 걸 자치분권이라고 지방분권이라는 건 경상북도, 충청북도 이런 건 또 지방정부라서 지방분권이고 조금 다르게 쓰지. 뭐요 또 질문? 없어요, 저. 지금 이런 이제 그 낱말 뜻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는 문장에 대한 것도 물어야 돼. 윤기 말씀하세요. 뭡니까? 지방분권을 촉진한다 할 때 지방분권. 지방분권 방금 했잖아. 언제요? 했구나. 설명해봐. 뭐라고 했어? 저도 몰라요. 아니 모르면 어떻게? 언제 했지? 또 지방 어디야? 뭐라고 쓴 거지? 국도? 지방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17개 자치단체가 있어요. 광역단체가. 그중에서 특별자치시가 2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건 자치분권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데 그렇구나. 15개 곳은 그렇지.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렇구나. 그렇군요. 너는 질문 없었어? 저 이소는? 질문이 있었는데 애들이 다 말해버렸어요. 말아버린 게 아니라 이거는 질문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는 문장 전체를 흔드는 질문을 할 수 있게 성장해야 돼. 단어도 단어지만. 저는 사실 굳이 서울을 두고서 왜 세종시의 지방 분권과 그렇게 분권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봐.
네. 물어보고 왜 굳이 서울을 놔두고서 세종시에 이거 공부를 이거 하는 이쁘냐 겁니까? 그러면 이쁜 거 같아요. 그러면 이쁜 건지 안 이쁜 건지 몰라. 이뻐요 그러고 그래 딱 떨어지게 해야지. 물어봐. 왜 서울을 놔두고서 세종시가 이제 반서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는데 왜 서울을 놔두고서 세종시에다가 분권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겁니까? 분권이 아니고 수도를 이전하느냐 마느냐. 왜 네. 그렇습니까? 서울의 인구가 네. 요만한 땅에 네. 된장찌개 끓듯이 이렇게 터져. 네. 터져요? 우와, 네. 너무 많아 인구가. 거기 만일에 김정은이가 폭탄을 하나 때리면 전멸. 전멸이 아니라 100만 명이 죽어. 전멸이 그런데 아니에요. 다른 데 때리면 막 1000명밖에 안 죽을 수도 오. 있어. 그리고 교통 문제, 교통 식수 문제, 문제, 식수. 교육 문제, 병원 문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방에 분권을 해서 불. 말하자면 네. 얘네는 부자고 쟤네는 가난하면 안 되잖아. 네. 어느 도나 어느 국민이나 잘 살기 위해서는 네. 어느 도시나 다 고루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것이 정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부 행정직 공무원들이 네. 수십만 명이 따라와.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복잡하니까 대통령 한 번 지나가면 길을 비키는 데도 어렵잖아. 여기 오면 쉽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에다가 행정수도를 워싱턴이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 뉴욕이라고 하는 서울보다 더 큰 도시가 있는데 내려온 네. 거예요. 그것이 국가 발전에 좋다고 해서 여기다 내려오려고 하는 그럼 거지. 현명한 선택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 그럼 지역 현명한 발전, 선택. 네. 균형 발전, 네. 지방 질문 발전. 있나 봐요. 질문해. 아니.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 거 읽을까요? 채연이네요. 채연이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교육하면 교육감은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특별시로 조성해야 한다며 교육지방자치실현 혁신학교 전국 확대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혁신에 대한 의지에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질문. 혁신학교가 지금 세종시에는 도담중학교가 있잖아요. 시범학교로. 내가 몇 개가 있는 건 모르지만 혁신학교를 여기서 많이 양성하고 있지. 네, 근데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혁신학교는 교육 방식을 바꾸어서 그게 혁신이요. 혁명이라고 할 때 혁자요. 그렇게 하고 새롭다 하는 새롭게 무엇인가를 계획해서 그건 그래서, 뭐 여러 네. 종류가 있지. 규정도 다르더라고요. 지금과 다른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나는 몇 개가 있는 건 모르겠어. 네, 제 그 질문 끝났습니다. 다음 다음 질문. 질문. 무관심 같아. 질문 만들어 강제로 해도. 재현이 질문 질문! 하세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그게 뭔 말이냐고? 누구냐? 최교진은 사람 이름이요. 아 그래요? 이분을 세종시는 저 동네 이름이고 교육감은 그 사람이 대통령 이런 식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자리에 있는 세종시의 최고 어른을 교육감이라 그래.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내가 사회를 봤는데 취임할 때 저기 이 언니가 사회를 취임식 봤어. 사회를 봤어. 1시간 4학년 때. 최교진 교육감의 해봐. 사회. 질문 민기. 이거 교육 특별 아닌데 교육지방자치실을 시험한다는 때 그걸 여기를 응. 교육의 지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교육을 네. 누가 미소가 잘하니까 너희들이 공부하기 따라오기 좋지. 네. 그렇지. 미소가 없다면 공부하는데 애로가 있겠지. 에로가 몇 가지 있을 그 너희들 있겠죠? 후배들도 너희들 보고 너희들이 가르쳐야 되겠지. 교육도 마찬가지야. 좋은 도시에서 좋은 교육 정책을 가지고 앞서가는 교육청이 있어야 돼. 그 세종시는 행정도시고 젊은 도시고 하기 때문에 네. 교육에 모범을 보여서 앞서가겠다. 네. 그렇게 해서 교육 아까 뭐라 그랬어? 교육의 지역으로 만들. 교육 특별시 같이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냐? 특별자치시 같이.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세종시 교육청에 네. 미국의 워싱턴 교육청이나 네. 이런 데하고 자매 결혼을 맺어보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는데 기둥으로 흘렸어. 미국의 최고의 교육청하고 네. 자매 결혼을 맺어서 왔다 갔다 하고 네. 거기 가서 거기서도 여기 오고 그래야 다른 도시도 본을 보고 할 거 아니겠어? 네. 네.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네. 교육감이 바쁘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제안을 해봤지. 네. 제안을 해봤지. 몽고메리 카운티나 저기 저 페어팩스 카운티에 거기에
그 교육청이 세계 최고 교육청이 있어요. 교육을 우리 네. 손녀들이 다니는 거기는 교육 수준이 높아. 오. 거기 미국에서 그래서 거기로 네. 자매결을 해서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최기준 교육감이 네. 이 세종시를 교육의 앞선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만 비디오 영상에 다 찍혀. 치현이는 모자를 썼네요. 모자 쓰면 얼굴이 새까맣게 나와. 자, 너의 끝났어. 불이익이야. 아니요, 이제 접니다. 최 교육감은 교육감 얘기가 많이 나오네. 네, 최 교육감은 미래 세종 교육을 위한 제언을 통해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생활권별 공동 주택 익수 시기에 맞춘 적기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 수도에 걸맞은 교육 특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특례 법령 신설 등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세종시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계획을 보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기본 계획, 2006년 7월 건설교통부에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며 단계적으로 OECD 수준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학교당 학생 수 600명의 교육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었다? 네. 과거형으로 이었다요? 네, 2006년 6월 달에 그래서 태어나기 좋네. 질문이 많아요. 예. 저도 질문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 저기 질문 채원이부터 한 개. 한 개? 네. 설립 기준이요. 학교나 회사나 어떤 사업체 공장을 세우면 그걸 설립이라 그래. 세운다고 하는 걸 설립이라 그래. 그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서 어떤 방침을 딱 정하는 것을 기준이라 그래. 네. 뭐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요. 그 예전에는 학생 수가 한 반에 30명이 넘었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굳이 OECD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고 학교당 학생 수를 600명으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잘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 할아버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50명에서 60명이 있었어. 콩나물이요. 그래도 몇 반씩 있었어. 지금은 한 반에 20명, 뭐 25명 그렇잖아. 근데 지금 학생 수 제한이 문제가 아니고 워싱턴 같은 데는 교사가 한 교실에 2명씩 들어와. 네. 그러니까 보조교사자 있냐고. 있어요. 있어요. 두 선생님. 두 분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계속 두 분이 가르쳐 주지. 아니 담임 선생님이 둘이 아니야. 아니요. 왜 너희는 아니야? 우리는 부담임도 있고 담임쌤도 담임은 계시고. 없었고요. 한 1학년 때요. 도우미 선생님은 있었어요. 도우미 선생님이 있었어. 네. 그 이제 학생 수가 한 학교에 너무 많으면 무엇이 나쁠까? 600명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많은 많은 거죠. 거죠. 저희 학교 전교생이 아니 적은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 안 해. 초중고가 아니 초등학교가 600명이면 적은 거예요. 저희 적은 800 800 넘어. 그러니까 800 넘어. 초등학교면 좀 근데 중학교가 600명이면 2배 많은 거예요. 3년짜리니까. 네. 중학교는 초등학교 6년간이니까. 네. 그러니까 중학교가 600명이면 초등학교는 300명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뭐가 600명이라는 건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학생 수가 600명이면은 한 학급에 네. 6년까지 있으니까 한 학년에 100명씩이란 얘기지. 네. 100명이면 25명씩 내면 4반까지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많은 거 아닌데 25명씩. 근데 중학교로 보면 전이 중학교는 600명이 말이 안 되고. 아니요 그게 넘어요. 도전중학교는 11반씩 있고 그러니까 1 1학년에 11반, 2학년에 12반, 3학년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글쎄 중학교가 600명이면 3년이니까 한 학년에 200명씩이요. 그럼 8반까지 있어야 돼. 그러면 엄청 많은 거예요. 저희 학교는 인구가 좀 적은 편이죠. 143명이면 뭐 질문 너 뭐 했었어? 얘는 했어요. 근데 너 질문했어? 또 안. 네. 안 했잖아. 여기서
누나 질문에서 또 궁금합니다. 아, 내 질문에서. 잘 막 여기서 저희 초등학교가 막 800명이 너네 800명 있어? 800명이 넘는데요. 900명이라고 그러면 그랬고. 만약 이렇게 실천된다면 그럼 600명까지가 한 학교당 전교생이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몇 명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 게 학교를 아. 여기 어디에 또 지어야지. 나 되게 좋은 질문인데 저거? 마음에 그러니까 들었어. 학교를 600명 이상 되면은 네. 운동장도 그렇고 선생님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그러면 다스리기가 가르치는 환경이 나빠. 우리 여기 20명이면 신문 읽기 하기도 애먹겠지, 그지? 네. 적을수록 좋지만 또 적게만 하면 학교가 비싼 거 지어놓고 그거 어렵잖아. 선생님 월급 주면서. 그러니까 적정선으로 제한하는데 만일에 600명을 한다면 그 이제 학교를 세우는 장소를 늘리든가 네. 주택을 또 뭐 만들어요? 지을 때 처음에 네. 600명 이상이 입주하지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게 그런 걸 지구 설정을 잘해서 해야 되겠지. 네. 그래야 되겠지. 그렇군요. 아주 깊은 깨달음. 깊은 깨달음. 네. 자, 다음은 내가 읽었으니까 윤기. 또 정부는 공교육 내 실화를 통해 천천히 읽어. 그러면 소리 안 나와. 네. 사교 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특성화된 교육 과정 도입하여 유러닝. 유러닝 기반의 학습 체제를 구축하고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리고 스마트 교육 추진야 2011년 6월 교육부로 세종시 스마트 스쿨 도입 및 확대 추진하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는데 순전히 교육감 얘기만 나오네. 네. 세종시 교육이 중요하니까.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 방안 2012년 6월 2013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로는 세종시 편입 지역에 대한 교육 격차 해소를 계획을 세웠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가 직접적 행정 수도에 걸맞는 교육 특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부의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세종시 교육에 대한 정치권 및 법정부 차원의 절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했다. 자, 집중해서 봤어 질문. 집중해서 안 본 사람은 질문을 못 해요. 딴 생각한 사람은 너 질문해봐. 교육 격차. 그 격차? 너 간격이라고 알지? 간격이라고 알지? 교육의 간격이 차이가 나는 걸 격차라고 해. 네. 차이가 나는 것을 격차라고 해. 네.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격차에. 그건 교육 혹은 음식의 음식을 먹는 것의 격차, 수입의 격차, 소득 격차 이럴 때 써. 자, 빈부격차. 빈부격차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또. 그렇군요. 저요. 그 스마트 이제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스마트 교과서라고도 하고요. 또한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패드로 공부를 하는데 패드로 공부하면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단점이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그 다른 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얼굴북을 한다든지 말해야 되겠지?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딴 걸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유클래스라는 거를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원격 조정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장단점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왜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은 네. 옛날에는 땅바닥에다 글을 쓰면서 가르쳤어. 네. 작게 해가지고 글씨를 종이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좋아지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패드나 이런 거로 PC 태블릿이나 이런 거로 공부를 하고 컴퓨터도 하나씩 해줘야 돼 원래. 네.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네. 이거 잘한다고 하는 거지 잘못하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네. 근데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장단점이라는 건 워드만 치면 종이 6필을 못 쓴다 그런 거지. 네.
네. 이제 세월이 지금 6km다가 많이 쓸 세월은 아니니까 그렇죠. 세월에 따라야죠.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한다고 하는 거겠지. 아, 그거는 그렇군요. 무슨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건 줘도 불만이네. 뭐 안 되지, 그지? 그다음에 질문이 질문. 뭘까요? 질문. 어디 있었지? 뭐 그래 안 봤어? 어디 있었지? 어디 어디 썼는가? 아니 네가 아까 여기 읽었는데 여기 있었구나. 유러닝. 유러닝은 영어냐? 뭐 유러닝이 뭐냐? 유러닝이 유클래스와 같은 교육 체제입니다. 아 그거 저거 네. 그 어떤 그 프로그램 이름이구나. 네, U자가 무슨 약자라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U 플러스가 이게 아니고 뭐예요? 뭐지? 그게 뭐 있어? 그 그렇지, 질문. 스마트 스쿨. 스마트 스쿨이라는 거는 스마트한 교육. 스마트가 뭐요? 똑똑한. 똑똑한 교육이요. 똑똑한 스쿨이라는 건 영어로 학교잖아. 똑똑한 학교. 질문, 그렇군요. 윤기, 여기 세종시가요. 막 교육 특별시를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 특별시는 아니야. 특별자치시요. 특별자치시가 되기 위해서 교육이-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데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진짜 교육 특별자치시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가 빠졌네. 됐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네. 돈을 세종시에 많이 안 줬다고 나는 봐. 그래서 여러 가지가 계획대로 안 됐다고 봐. 내가 잘못 보는지 잘 보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셨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제는 더 커주진 않아도 그렇게 잘 안 주지는 않을 걸로 보여서 학생들도 좋아질 거야. 다 읽어보니. 아니요, 마지막 부분은 체온인데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이처럼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규진 교육감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출범에 발맞춰 공약 실천을 촉구와 함께 새 정부에게 바라는 상황들을 밝혔다. 자, 다 읽었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마감하는 뜻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좋지. 네, 좋습니다. 뭐가 좋은가 하면은 청와대에서 하루에 5천만 원씩 썼던 그런 것을 다 못 쓰게 한대야. 박근혜 좋아요. 대통령이 하루에 5천만 원씩 쓴 것을 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그 돈을 아껴서 교육에 못 사는 사람의 나라 발전에 직장 구하는 건데 근데 쓴다니까 좋잖아. 너무 그리고 좋아요. 세종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너희들이 공부하는 환경이 좋아지겠지?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잘해주세요 하고 일어서서 한번 해봐. 일어서서 시작. 문재인 대통령님 잘해주세요. 같이 하자. 네,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네, 잘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